거울을 보다가 문득 얼굴에 생긴 검은 반점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그 충격,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엔 그저 먼지나 화장품 자국이라고 생각하고 문질러 봅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검버섯이구나. 얼굴에 생긴 검버섯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섬뜩한 기분, 마치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갑자기 마주한 것 같은 그 감정.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검버섯은 마치 저승에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의 피부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저승꽃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얻었죠. 특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검버섯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시간이 내 허락 없이 내 얼굴에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은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대로 계속 늘어나면 어쩌지? 이건 지울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검버섯이 생기면 처음엔 누구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밝은 곳에서 사람들과 마주 보는 것조차 꺼려지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죠. 메이크업으로 가려보지만 완벽하게 가려지지도 않고 오히려 두꺼운 파운데이션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전에는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내 얼굴에 검버섯만 보일까봐 걱정돼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정말 마음 아픈 고백들이죠. 사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정서와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검버섯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께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검버섯은 완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검버섯으로 정말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깨끗한 피부를 되찾았습니다. 검버섯은 저승꽃이라는 무서운 별명이 있지만 사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케어만 있다면 흔적 없이 지워질 수 있는 피부 고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피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기미나 흑색점이라고 불리는 색소 침착성 피부 질환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멜라닌을 생성하면서 피부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죠.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피부 건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버섯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버섯 치료를 위한 병원 시술 등이 있지만 이런 시술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일부 홈케어 방법들은 꾸준히 관리한다면 병원 시술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성분을 활용한 방법들은 부작용의 위험도 적고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외선 노출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주범이에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지 않고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폐경기 또는 호르몬 약물 복용 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검버섯이 생기거나 짙어질 수 있어요. 셋째,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검버섯이 있는 사람이 많다면 유전적으로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넷째, 지속적인 피부 자극이나 염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크럽, 잦은 필링,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피부 자극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비타민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의 내부적 요인도 검버섯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검버섯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버섯 관리는 단순히 외부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내부 건강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검버섯의 원인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은 검버섯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은 멜라닌 생성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특정 부위에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검버섯의 시작이에요. 또한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나고 한번 생긴 검버섯도 더 짙고 넓게 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검버섯 예방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검버섯이 생겼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검버섯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검버섯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버섯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했던 검버섯이 점점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둘째, 색이 더 짙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멜라닌 색소는 더 깊숙이 침착되어 색이 더욱 짙어지고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 텍스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검버섯은 단순한 색소 침착을 넘어 피부 표면의 질감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죠. 넷째,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초기 단계의 검버섯은 비교적 간단한 관리와 치료로 개선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검버섯은 더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검버섯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 즉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수록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어떤 사람은 검버섯이 쉽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피부가 얇을수록 자외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피부톤이 밝은 사람들이 오히려 검버섯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나 취미로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외선 노출이 많아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를 경험한 여성들입니다. 임신, 출산, 호르몬 치료, 피임약 복용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검버섯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피부 관리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검버섯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일곱째,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면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검버섯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에 신경 쓰세요. 자신이 검버섯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검버섯과 간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우리 몸의 내부 건강 상태, 특히 간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는 피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항산화 작용도 저하되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45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 전체에 짙은 검버섯이 퍼져 있었고 특히 광대뼈 부위와 이마에 심한 색소 침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최근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피부 치료와 함께 간 건강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했더니 6개월 후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버섯은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 건강, 특히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버섯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간 건강에도 신경 쓰시길 권장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검버섯 치료에 관심이 있지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버섯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시술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보통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즉, 한 번의 치료 과정을 완료하려면 적게는 75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초기 단계의 검버섯이나 경미한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홈케어 비법으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루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E 등 피부 재생과 미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40대 여성분은 10년 넘게 검버섯으로 고민하셨는데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매일 밤 꾸준히 했더니 약 2개월 만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먼저 바나나를 한 개 준비하시고 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바나나 껍질의 안쪽, 즉 하얀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문지릅니다. 약 5분 정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바나나 껍질을 심해서 15분 정도 그대로 얼굴에 붙여두세요. 마치 팩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 후에는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고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이 방법은 매일 저녁 세안 후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2세 여성분은 이 방법을 6주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광대뼈 부위에 짙은 검버섯이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열심히 이 방법을 전파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푸른 바나나는 자극적일 수 있고 너무 검게 익은 바나나는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에 약간의 갈색 반점이 있는 정도로 잘 익은 바나나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마사지 전에 바나나 껍질을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차가운 바나나 껍질은 피부의 모공을 수축시키고 진정 효과도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바나나 껍질의 미백 성분이 피부를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바르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바나나 껍질에 좋은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 마사지 전에 간단한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면 성분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꼭 짠 후 얼굴에 1에서 2분 정도 올려두세요. 그런 다음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검버섯 제거 비법은 바로 녹두팩입니다. 녹두팩은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피부 미백과 해독에 사용되어 온 전통 재료입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A, B, C와 함께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멜라닌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두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 민감한 피부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에게 녹두팩을 대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녹두팩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녹두가루 3큰술, 꿀 1큰술, 우유 2큰술입니다. 완성된 녹두팩은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약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후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 2-3회로 충분합니다. 피부는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인 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 번째 비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은 천연 미백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자연 항균 작용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몬의 산성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꿀이 이를 중화시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이 두 가지 천연 성분을 결합한 레몬 꿀팩은 검버섯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몬 꿀팩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신선한 레몬 반개, 꿀 1큰술, 그리고 선택적으로 요구르트 1큰술입니다. 먼저 레몬 반개의 즙을 짜서 준비합니다. 레몬즙에 꿀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은 토종꿀을 사용하세요. 가공된 꿀은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레몬즙 1큰술에 꿀 1큰술, 요구르트 1큰술을 섞어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요구르트에 포함된 유산균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 효과를 높여주어 레몬의 산성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켜 줍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즙에 녹차가루 반 티스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검버섯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제 환자 중 39세 여성분은 레몬즙에 꿀과 함께 알로에 베라 젤을 소량 첨가해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진정 효과가 더해져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얼굴을 깨끗이 세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각질 제거 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준비된 레몬 꿀팩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면봉이나 브러쉬를 이용해 골고루 발라줍니다. 약 10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을 씻어낸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레몬 꿀팩 사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레몬즙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레몬즙은 광과민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레몬즙을 바른 후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저녁에 사용하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셋째, 상처나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레몬 꿀팩을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팩을 즉시 씻어내고 다음번에는 요구르트나 알로에 젤을 더 많이 섞어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외부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관리, 즉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버섯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세포 손상을 막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합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다크 초콜릿, 견과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넷째, 간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앞서 검버섯과 간 건강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간 기능 개선은 검버섯 관리에 중요합니다. 비트,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째,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여섯째,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연은 피부 재생과 세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렌틸콩 등이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일곱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식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 국물, 젤라틴, 닭 껍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알코올, 카페인 등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버섯 관리는 외부적인 케어와 함께 내부적인 관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홈케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버섯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추가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케피어, 콤부차 등의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장은 독소 제거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황함유 식품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등은 황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는 각각 다른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넷째,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피부 재생과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차입니다. 로즈마리, 페퍼민트, 쑥, 감초 등의 허브차는 항산화 작용과 해독 작용이 있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4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자연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서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식습관 개선을 통해 검버섯을 관리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좋아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검버섯 관리에 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습입니다. 충분한 보습이 검버섯 관리의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조한 피부는 더 빠르게 노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자외선과 환경 오염물질에 더 취약해져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피부 장벽 유지에 보습은 필수적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이는 멜라닌 과다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습이 잘 된 피부는 세포 재생과 치유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색소 침착된 세포가 정상 세포로 대체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검버섯 관리를 위한 보습은 반드시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 호호바, 아르간, 로즈힙 등 식물성 오일을 한두 방울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극건성 피부를 가진 53세 여성분은 이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하루 종일 당기는 느낌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자외선은 검버섯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와 관리를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한다면 검버섯은 계속해서 생기고 짙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한 필수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은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세요. 둘째, 두세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세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물리적인 차단도 함께 하세요.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45세 여성 환자분은 검버섯 치료를 시작하면서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평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가끔씩만 바르셨는데 치료 기간 동안에는 집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 시에는 2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으며 새로운 검버섯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검버섯 치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검버섯만 신경 쓰다가 간과하기 쉬운 부위가 바로 손등입니다. 손등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수록 검버섯이 쉽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손등 검버섯 관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반드시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운전을 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은 손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앞서 소개드린 검버섯 제거 방법들을 손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 녹두팩, 레몬 꿀팩 모두 손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밤에 손 전용 보습제를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이는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2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의 검버섯은 열심히 관리했지만 손등은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손등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얼굴과 동일한 관리법을 손등에도 적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약 3개월 후 손등의 검버섯도 눈에 띄게 옅어져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는 손등의 검버섯이 개선되자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손등 관리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 외에 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크팩 후 얼음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나 레몬 꿀팩 등을 한 후 얼음을 천에 싸서 검버섯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을 줄이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자극은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검버섯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1,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고 반드시 얇은 천에 싸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검버섯 제거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가지 실천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가지 홈케어 방법 중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을 선택해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둘째, 식습관 개선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관리하세요. 셋째, 꼼꼼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세요. 이는 검버섯 예방과 치료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넷째,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까지 관리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병원에 수백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검버섯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